소설가 박상용 선생 원적 사주기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오늘 박상용 선생님 명단은 바로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향해서 합장하시고요. 먼저 거불이 있겠습니다. 이 거불은 불보살님을 이 도량에 모시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 절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합장하고 계시면 되고요. 불보살님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탁소리에 맞춰서 삼배를 올리시면 됩니다.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관음세제 양대부 본설 나무 저비망령대성일로왕 모살마 안설 이번에는 헌화가 있겠습니다. 헌화는 이쪽 부처님 앞을 돌아서 이쪽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하나씩 들고 저쪽 영단 쪽에 화병이 있잖아요. 그 화병에다가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줄을 서서 2m 간격을 유지해야 되겠죠. 2m 간격을 유지하시고 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화를 하시고 바로 거기서 잔을 따라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쪽부터 자리대로 쭉 나오셔서 헌화하시고 잔 올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화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세계 남선부주 농양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구름산하 금강정사 청정수월 도량 원하이 금차 제극지 정성 금일 소설가 박상용 요엉가 기지일 서량단전 뭉초엉지전
대한민국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등 지문인 각각 등보기 선망소설가 박상용 영가 캐나다 거주 행실인 배우자 보위 선망가부 박상용 영가 대한민국 제문인 보기 선망 작가 박상용 영가 영가 위주복위 기부임이 가신 스승님과 부모님과 종친들과 명인물을 영가 이도량 창근일이 중건 중수 공덕주와 크고 작은 재벌 사이의 예년 공덕 은희와 도량 내외 유주 무주외로운 영가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중위 장병 영령들과 세계 평화 이루고자 몸을 바친 성인들과 옥계왕 악위도중 고통받는 재령 여무전임의 자비하신가 피류기 의지하여 이법연의 왕님와여 연화자의 오른을 지인등 신령한 근원은 맑고 고요해 옛도 지금도 다시 없으며 묘체는 뚜렷이 밝아 있으니 어디에 나고 죽음 있을까 보냐. 이도리는 서가세존 마갈타에서 묵묵히 앉아 계신 참도리이며 달마대사 소림에서 벽을 향하고 앉아 계신 시절의 소식이로다. 이까달게 서가세존 느려나에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고 달마대사 총룡곡에 넘으시면서 한 손에 미투리를 들었더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영가이시여, 이 사이 참 소식을 알아듣는가? 맑고 고요하고 뚜렷이 밝은 말을 여인 이 소식을 알아듣는가? 우러르나 수그리나 숨긴 것 없고 보고 듣는 그 사이에 영력하나니 만약에 이 도리를 분명히 알면 다한번에 법신 얻은 줄이면 하나 만약에 아직도 못 알았다면 부처님의 자비하신 법력을 입어 이 양단에 이르러 묘공양받고 위없는 무생법엔 어디 흘리고 온다. 요령소리 걸치어서 두루 청안이에 저 승색이 여러 영관들을 지어본다. 상리소증 금일 선망소설가 박상용 영가 아위주 제보을자 등 강요리 열명요
자비광명 비추는 건 용꽃이 피고 지혜 눈길 이루는 건 지옥 없어라. 그 위에 대비신주 위력 떨친 예 중생들이 찰나중에 성불하도다. 영가 위에 전수 한편 독송하오니 마음 비원 지성으로 들을지로 온다. 네, 이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법요집 109쪽입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 드리는 의미는 이 다라니가 엄청난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우리 여러 영가님들, 사실 우리 박상용 선생님은 워낙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한 소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다라니를 굳이 읊어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이 도량에 우리 박상용 선생님 이름으로 이름을 듣고 오신 많은 또 다른 영가들이 그래서 공양을 받고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라니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109쪽부터 110쪽까지 굵은 글씨 부분을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단나다라 얄야 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 나란낭가라야 나사명 나마카리다마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아니런타나 마가린 나야 마발가 삼예해 살발타 다단 수반나게 염살바 모다나 마바마라미 수다감다냐 타음마루니 누아마지롱가지가 란지히야레마 아무지 사다바 삼마란 삼마 아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두로도로 미연제 마가 미연제 나나란다린나레 세바란 자단자란 바람 비모로 마라물지예예 웅예바 라와미삼미 나사야 나베삼미삼미 나사야 무아자람미삼미 아야 오로오로 마라오로 하레반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티 도로도로 나무냐무다야무나 내다리안드랑 안당감마산 날사나 마랑아레 나야만낙서버웨 아야 마가시타야 사바 세당유예 세바라야 사바 닐라간타야 사바 바라가 무카싱아 무카야 사바가 바나마가타야 사바가 우라하유카야 사바 상가섬나니 무단나야 사바가 마라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상간다 이사시체탕가리나 인나야 사바 나구라 잘만이 바산나야 사바 나무랑 간나다라 야야마야 룽이지 아라야 사바 나무라 단나다라 야야마야 룽이지 아라야 사바 나무라 단나다라 야야마야 룽이지 아라야 사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와 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며 당기 법계성을 원할지니 일체는 이 마음이 지었습니다. 바지 없지는 오엄가라지야 아와 오엄가라지야 사방 오엄가라지야 사방아 예 원결지는 오엄삼다라 사바가 오엄삼다라 가닥사방 오엄삼다라 가닥사방아 보소청진한 나무 보보지리 이다리야 사다야 나무 보보지리 그리다리
타다야 나무 부부지리 와리다리라 타다 나무 상주 시방물 나무 상주 시방뱀 나무 상주 시방증 상주 시방물 나무 상주 시방뱀 나무 상주 시방 나무 상주 시방물 나무 상주 시방뱀 나무 상주 시방증 나무 대자 대비 공간세음 모살나무 대자 대비 부고관세음 모살나무 대자 대비 공간세음 모 나무 대방 왕물과 음증 나무 대방 왕물과 음증 나무 대방 왕물과 음증 네, 이어서 배유자 선생님의 인삼 말씀을 직접 우리 사모님을 모시고 들어야 되는데 사모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못 오시기도 하고 현재 이제 편찮으셔서 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모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간명하게 보내주셨네요. 그냥 내용이 사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예전에는 길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명스님 그간 평강하신지요? 소식 드리고저 이메일 보내려 하다가 간단히 카톡으로 올리니 양해하세요. 며칠 전 등기 우편으로 수표 한 장 승가대학 주소로 보냈습니다. 소액이라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의로 받아주세요. 금강정사에서 모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도 함께하질 못해 안타깝고 또 죄송해요. 이제 조금씩 제 건강도 차도를 보이는 듯하지만 여행은 아직 어렵다고 하네요. 우편이 도착하는데 약 2주 걸린다고 합니다. 안이 받으시면 알려주시면 안심하겠습니다. 걸린다고 하니 받으시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안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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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자 합장배 이렇게 한번 왔고요. 네, 그 다음 것은 이제 제가 답장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보내셨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시는 일이 이미 많은데 추모제가 가까워져서 스님이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죄송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한 소식 한 가지 답만 주시면 그러니까 그 우편환을 잘 받았는지 답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박유자 합장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사모님의 인사 말씀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작품 낭독, 박상용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 조명 선생님, 조명 시인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기로 오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조명 선생님은 지금 애보등 문학의 집 대표로 계시고요. 애보등 문학의 집은 우리 박상용 선생님께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보등 문학의 집에 지금 박상용 선생님의 상당 유품 그리고 선생님께서 보시던 책 이런 것들이 애보등 문학의 집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상용 선생님과 관계된 것은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조명 선생님께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제가 중사를 떠나면 예보등 문학의 집에서 추모제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사도 같이 지내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여기 사찰에서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수도권이라는 것을 생각해서도 여기서 그냥 지내기로 했고요. 향후에 또 예보등 문학의 집으로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보등 문학의 집과는 언제나 인연을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조명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제가 작가로서는 참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주 한 부분을 제가 잠시나마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게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박유자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한 남자의 아내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톡으로 문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모님,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는 일이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지수 1부터 100 중에 최고치인 100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사모님은 크니 크신 박상용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상실의 아픔만도 크셨을 텐데 헌신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큰 결단과 실행의 과정을 빈틈없이 치르시느라 혼신을 다하셨으니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갈 에너지가 고갈되다시피 하셨을 테니 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셨겠다 느껴집니다. 이것도 그저 살아온 연륜으로 짐작될 뿐 저도 사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하겠지요. 사모님, 우리 서로 힘내서 사는 동안 씩씩하게 아름답게 살아보아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참 슬프네요. 그랬더니 답장을 보내오셨어요. 아유, 선생님 힘드실 텐데 좀 쉬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다니요. 오늘 저녁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만 조명 선생님께서 저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계셨군요. 병명이 너무 많아 꼭 집어 풀을 병명이 없다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만 의사들로부터도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결국 한 방을 찾게 되었고 한의원은 진단을 제대로 해서 믿고 맡기고 있어요. 그래요. 사는 동안 우리 힘내서 끝까지 아름답게 삽시다. 조명 선생님의 그 단아하신 모습 한 번만이라도 꼭 뵙게 되면 저에게 큰 축복이겠습니다. 그럼 다음 톡 드릴 때까지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그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공감되는 바가 있어요. 이제 박상용 선생님의 중단편 소설 10명길 중에서 유리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낭독이 선생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회보에 실려있죠. 회보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그래 아주 조금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사복의 아비는 사복의 묶음을 다시 고쳐 사복이 어떠한 고통에도 요동을 못하도록 묶고 있었다. 사복은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리고 고통이란 그렇게 못 참을 것도 아니다. 네가 이제부터 참아야 될 고통도 사실 여러 해로 쪼개서 받는다면 그냥 조그만 가려움증 정도밖에 더 되겠냐. 생각해봐라. 담배나 술처럼 흥겹게 하는 것도 갓난아이에게라면 그것의 작은 분량도 그 애가 죽기까지 만드는 고통인 것이다. 20년이나 30년 걸쳐서 와야 될 것이 너의 경우엔 한순간에 온 것일 뿐이란 걸 알아두고 비겁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노쇠라는 건 결국 생식력의 폐색 그거 아니겠냐. 어느 때까지고 생식할 수는 없는 것이며 모든 생명에게선 자연히 생식력을 거둬가 버린다. 네 경우엔 그것이 인위적으로 그리고 너무 빨리 와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우주를 사는 자의 눈으로 측량하거라. 그리고 비겁하지 마라. 담대하라. 사는 동안은 이보다도 더 큰 도대체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와버려선 그를 병들게 한다. 이건 너만이 당하는 것은 아니니 비겁하지 마라.
1년생이나 2년생 정도의 천진무구할 산배나무를 생각해보라. 어느 날 저쪽 멀리 있던 으름송이가 폭풍 탓에 거기까지 불려와서 그 으름송이가 넌주를 키워내 그 산배나무를 감겨 결국 죽여버리고 말았다면 그것은 내가 당할 그 불행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너는 어쨌든 까닭있는 벌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너의 불행을 사랑해보려라. 감사합니다. 네, 박상용 선생님의 초기작이긴 하지만 박상용 선생님의 특장이 잘 살아있는 그런 대사라고 보입니다. 아픈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차라리 너의 불행을 사랑해보려라. 이 대목을 우리 조명 선생님께서 아주 곡진하게 읽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상용 선생님과는 동양이십니다. 동양이시고 우리 문단에 항상 아주 든든한 분으로 느껴져요. 우리 유용주 선생님을 모시고 왜 박상용인가? 박상용 문학의 의미. 올해 이 시간에는 주로 문학평론가 선생님들을 많이 모셨는데요. 우리 시인으로서 또 동양인으로서 우리 인간적인 정을 함께 나누었던 유용주 선생님의 말씀으로 우리 박상용 선생님의 문학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선생님 그 문학에 대해서 의미를 말할 자격이 없고요. 그렇게 저도 못 됩니다. 주제 넘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사모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안 계셔서 그냥 제가 주제 넘게 우리 동영 스님 해마다 정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부담 스님 올해는 오셨네요. 조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어떻게 최창근 우리 감독도 제가 해마다 이건 우리 선생님의 그 문학의 의미가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제 늘 그 해마다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저를 불렀어요. 영광스럽게도 세종문화회관 뒤에 계실 때나 아니면 일산에 계실 때도 항상 저를 불렀는데 과분한 대접을 받았어요. 버선발로 뛰쳐나오셨고요. 술을 사든 밥을 먹든 뭘 하든 이제 모든 계산을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돈을 꺼내면 막 뭐라 하셨어요. 아니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차비도 어려울 텐데 선생님 늘 그런 걱정을 하셨고요. 한 번도 제가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실 때요. 소주가 됐든 양주가 됐든 데크라스예요. 그리고 계속 첨잔을 합니다. 한 번도 안 취한 적이 없어요. 저도 어지간하게 술을 많이 먹거든요. 소주를 한 10병 정도는 아주 우습게 물 마시듯 마셨는데요. 선생님한테 못 당해요. 왜냐면 당신은 안 드시고 계속 첨잔을 하니까 큰 잔에다. 선생님 그 다음에 술 취하시면 그 말뚝담배라고 하잖아요. 쿠바산 그 씨가 있잖아요. 큰 거. 그걸 이제 붙여줍니다. 그거 독해요. 안 먹어봐서 모르죠. 굉장히 독합니다. 그걸 계속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작업실에 이렇게 커피를 타들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자꾸 하대요. 이 담배를 너무 많이 하죠. 늘 물고 계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손가락에 혹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거의 유 선생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나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큰 혹이 하나 있어요.
이게 컴을 못하니까 늘 이거 쓰거든요. 만년필로 원고지에다. 그러니까 혹이 생기죠.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진수 그 평론가가 안 오셨는데 그분이 출판사를 하세요. 보통 선생님이 그 한국에 오시면 원고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쓰면 한 10,000매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 출판합니까? 이문구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5,000매로 줄여요. 10,000매를. 그 5,000매를 누가 출판합니까? 그걸 3,000매로 줄여요. 그래도 누가 출판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원고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팔립니까? 안 팔리죠? 사모님만 하실 거예요, 아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한참 된 얘기인데 선생님께서 김동리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문구 선생님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김현 선생님 돌아가셨죠. 죽은 돌아가신 김윤식 선생이 박상용 문학을 평가하면서 해겔의 실전 철학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상소감에서 상용 선생님께서 그걸 여지없이 그냥 박살내 버렸거든요. 한 번도 나는 해겔의 실전 철학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자리에서 김윤식 선생이 박살났죠. 그리고 자기한테는 친구가 3개가 있대요. 김현하고 이문구하고 상용. 2개가 있대. 근데 김현은 그렇게 됐죠, 이제. 근데 그때는 이문구 선생님 살아 계셨지만 이문구 선생님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용 선생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여기 김사인하고 정과리하고 시인 이유성 씨가 얘기를 했는데 이대로예요. 정말 이분은 말로서 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 후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 문단의 후배로서 저는 존경합니다. 그 경향신문의 동명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면에다 제가 썼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박경리도 아니고 황석영도 아니다. 1번 박상용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찬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해마다 제가 건강하면 참석할 겁니다. 우리 동명스님을 위해서라도 와서 앉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주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전라북도 장수에서 여기 올라오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중흥사에 있을 때는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오기 힘들었지만 여기는 서울 한복판이 아니고 광명시에서도 오기 힘드실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 약간 불편하셨죠? 오시는 분들. 네,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유용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모사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몇 분만 써놨지만 이분 말고도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먼저 여기에 적혀있는 분들부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담스님.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중흥사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수도권에 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가 바쁜지 참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멀어지니까 더 그리고 같아요. 그래서 또 오게 되는 인연이 된 것 같고요.
박사 선생님 인연은 동영 선생님 덕분에 인연이 되었습니다. 머리 깎기 전에 제가 어릴 적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볼 때 영화 유리라는 영화를 빌려봤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독특하지 봤더니 원작이 있더라고요. 죽음의 한 연구.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책을 좀 이렇게 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동명 선생님 통해서 뵐 수 있는, 일산에 계실 때 이제 동문수학 할 때 여러 번 가서 인사드리고 또 가면 항상 고타마 스님 왔냐고 막 이제 해서 공부도 많이 참 됐던 것 같아요. 또 불교적 식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배울 점이 아주 많았던 것 같고, 제 앞으로 공부나 앞으로의 어떤 지향성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극락에 계시지만 많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 경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이제 우리 불보살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있었고,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박상훈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래요. 늘 이제 우리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고요. 또 다가올 앞날에도 아마 분명히 같이 계실 건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귀한 자리이고, 또 앞으로 사업적,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내도록 또 노력하고 저도 역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구담 스님은 진짜 멀리서 오셨어요. 부산에 법보선언이라고 있거든요. 원순 스님이 만든 절인데요. 그래서 원순 스님 하시면은 우리 이제 선승 중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워놓은 이제 도심 사찰인데 거기에 지금 주지를 맡고 계십니다. 멀리서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어서 우리 박정석 선생님, 우리 박상용 선생님의 문학 작품을 연극화하신 분, 가장 많은 작품을 연구로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박정석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네, 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석입니다. 1년 해마다 7월 1일 되면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박상훈 선생님 덕분에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박상훈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 좋은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뵙고 그래도 안부 묻고 하면서 또 좋은 말씀 듣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훈 선생님 돌아가시고 첫 해 일주기 때는 뭔가를 갖다가 어떻게 힘이 좀 뻗쳐서 그랬는지 했었는데 2주기 때부터는 이제 저는 참여를 못하고 있고 최창근 작가겸 이제 연출이 꾸준 역할들을 참 열심히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동영 스님이 애를 참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만남을 인해서 제 30대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50이 넘어서도 지금 50대로 접어들어서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조금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이 됐으니까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조금 생각이 나고 또 흐트러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힘든데 어찌됐든 또 박상현 선생님이 또 이렇게 다른 용기의 말씀을 갖다가 따로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언제나 매실장아찌를 담그고요. 저도 집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올라온 감자를 삶고 마늘을 까고
보통 6월 말 7월 초가 되면은 이거 하면서 어제도 마늘을 갖다가 이제 몇 접을 까면서 내일 이제 가면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만나면 농산물과 만나면서도 또 박상현 선생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문학계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예술계도 굉장히 초토화됐고요. 예. 어떻게 공연예술인이 무대를 갖다 떠나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모의 자리니까 모두 이렇게 추모의 말씀들, 그리고 박상현 선생님에 대한 위대함들, 그리고 요즘 나도 수액이라고 그러죠. 그 멋짐들, 박상현 선생님 멋짐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5주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5주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유영주 선생님께서 진짜 박상현 선생님이 노벨문학상, 한국의 노벨문학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추모제에서만 이어서 그렇게 말로만 그쳐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박상현 선생님이 좀 더 어찌됐든 그 말씀이, 박상현 선생님이 훌륭하시지만은 박상현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은 박상현 선생님의 소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그 말씀이 그 파장으로 이렇게 좀 더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라면은 좀 더 어떤 행동들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매년 여기 올 때마다 이런 말씀들만, 좋은 말씀들만 나눌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동명 스님이 좀 짊어지시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제 마음 속에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조금 할 수 있다라면은, 기왕이면은 저 역시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런 말씀으로 저는 변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정석 선생님께는 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감사한 두 분 하면 우리 최창근 선생님과 박정석 선생님. 그러니까 두 분은 한결같이 박상용 선생님을 흠모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그 작품을 어떻게 하면 기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우리 문우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문학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문학계를 약간 따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두 분께서 많은 부분 해주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굵게는 아니지만 짧게라도 이어나간다면은 반드시 그건 어느 순간에 좀 폭발을 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우리 황광록 시인 음악 감독이기도 하시고요. 황광록 시인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공교롭게도 제가 박상용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뵙고 술잔을 기울이고 하던 시절들도 대부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름이 끊길 때쯤 되면 굉장히 더워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이제 선생님께 많은 이야기를 청하다가 감히 해탈이 어떤 것이냐고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간결하게 오고감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애초에 아주 오래전에 해탈을 하신 한 신명께서 잠시 우리 곁에 계시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니시고 그러시다가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가신 게 아니라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상민 선생님 답게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황강록 시인께서도 우리 부담스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부담스님처럼 관세음보살님, 보살님들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듯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듯이 우리 박상용 선생님께서도 오래전에 해탈하셨는데 우리 곁에 잠시 오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와주시는 화가 선생님, 염성순 선생님. 염성순 선생님은 저기 그림이 있죠? 우리 회보에 실려 있는 그림도 우리 염성순 선생님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우리 염성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림쟁이인데요. 이렇게 문인들 모임이랄지 또 문인 또 추모제에 자주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또 젊은 날에 선생님 책을 좀 보고 영감을 많이 얻었던 탓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또 배워보니까 또 시각예술을 상당히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또 문인들은 또 문자예술을 하시죠. 문자예술은 또 시각예술보다 더욱더 큰 정신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또 문자예술도 많이 하셨지만 또 시각예술도 사랑하셔서 또 가끔 또 전시장에 제 또 개인전에 와 주시고 해서 인연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동명스님의 또 곡진한 정성으로 매년 이렇게 추모제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게 또 쌓아가다 보면 추모 문화재로 조금씩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또 선생님의 또 높은 작품 세계와 또 이런 정신들이 세상에 조금씩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추모사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보이는 추모사를 준비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선생님 책에는 나오지 않는 저만 알고 있는 사적인 소소한 이야기로 추모의 정을 좀 달래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9년에 Between the Line이라는 어떤 기획전이 있었거든요. 그걸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어떤 경계선? 그런 주제로 2인전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동명스님하고 와 주셨어요. 그래서는 이 전시장인데 여기는 지하라서 이렇게 캄캄해요. 그리고 특히 전시장이 밝은 줄 아는데 전시장 밝지 않습니다. 그림에다가만 스포트가 때리고 실내는 컴컴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심심하면 보실 텐데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동명스님이고 또 이렇게 보이십니까? 신사복 입은 분이 선생님이신데
이 사진은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데 선생님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구상 작가의 화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국 나오실 때 저는 좀 별 볼 일 없는 화가인데 미천한 저까지 생각을 하셔서 또 섬세하게 또 이런 캐나다의 구석진 화집까지 이렇게 챙겨 오시고 그런 부분에 치밀하고 섬세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그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끝나고 인사동 근처에 파전하고 막걸리하고 도토리묵 집에 가갖고 식사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서너 명 전시장에 왔던 다른 작가들 또 있네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 것 같은 작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 3명, 5명 정도 가갖고 두부하고 파전하고 그런 걸 먹고 저한테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왜 내 딸내미가 쓰는 아크릴 물감을 어떻게 프로페셔널 화가가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는 선생님이 역시 문인이니까 물감을 모르시구나. 같은 물감이라도 학생용이 있고 전문가용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나눴고 또 여담이지만은 동명스님이 이 당시에는 이제 시간 강사 시절이었거든요. 박사를 끝내고 그래갖고는 하필이면 7월 이때가 보니까 2009년도인데 마이클 잭슨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마이클 잭슨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지를 아냐. 그래서 나 어설프게 대답을 했는데 동명스님이 문화인류학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심심하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는 추모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전시회 갔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박상훈 선생님하고 같이 전시회를 갔었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꽤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문을 약간 비판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염성순 선생님이 약간 당황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 이야기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중요한지는. 어쨌든 매년 염성순 선생님의 우리 추모사가 이렇게 실질적인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셔서 항상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잘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록은 돼 있는데 그렇게 멋지게 편집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 촬영 감독 선생님을 아예 모셨어요. 이인성 선생님. 이인성 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사제 동화 스님도 촬영 감독 출신이에요. 네, 우리 동화 스님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대예 스님의 작품, 대예 스님이라고 우리 구담 스님의 선배되는 영화 감독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의 상당수의 작품을 우리 동화 스님이 촬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인간극장 촬영 감독이셨어요. 우리 동화 스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밖에 계시죠,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염성순 선생님, 항상 감사하고요. 이어서 임순월 선생님. 임순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잠깐 무대로, 여기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준비 안 됐어도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사모님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임순월 선생님이 정말 감사한 점은 사모님께서 몇 년, 2년 전이죠. 2년 전까지 오시면은 이제 임순월 선생님 댁에서 머무르시고 계시다가 이제 한국을 캐나다로 가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상윤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께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 선생님은 우리 이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문학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바로 부엌에서 인도까지예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임순월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임순월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너무 당황했는데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이런 식으로 불러드린 저 너무 민망스럽고 죄송하죠. 저는 사실 약간 가까이 대주세요. 네. 선생님 작품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추고도 실적으로는 두 번 이상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울 때마다 죽음의 한 연구는 저의 이제 마약도 되고 보약도 되고 쓴약 단약 다 역할을 했는데 그 수많은 작품을 몇 번씩 읽었는데 그 줄거리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나의 이 부족한 기억력, 이해력, 이걸로 어쩌자고 이렇게 읽는가. 근데 읽을 때 한번 그 선생님 모시고 식사 자리에서 선생님 작품을 읽으면 생간에서 제가 오르가슴을 느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잘 못해요. 줄거리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거는 일종의 수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내 몸에 그 영양소들이 비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듯이 선생님 작품 속에는 내 정신에 대한, 내 무의식에 대한 영양소였구나. 그렇다면은 내 육신을 키워주는 음식에 먹은 갈 정도로 정신적인 영양소인데 이거를 음식은 한번 해서 만들어서 먹으면 끝나는데 선생님의 이 작품 속에 정신적인 영양소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도록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신 선물, 그리고 또 제 주제에 이렇게 참석해서 좋으신 분들 또 선생님이 제게 남겨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아까 말씀하신 분 그 문학 이 선생님 작품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노벨 문학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역할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선생님 작품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범접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역할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길에 맞닿아졌을 때만이 선생님의 그 작품이 빛을 더 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 제가 이 먹는 양만 가지고도 저는 흡족을 해서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오늘 선생님 이 추모대에 함께 계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다시 가셨다 내년에 또 오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순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선생님의 작품을 읽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박상용 선생님을 읽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상적으로 주제의식을 읽는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박상용 선생님의 문장이 주는 묘미, 맛, 그걸 읽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학작품의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제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을 섭취하더라도 그 맛이 상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유영주 선생님하고 기용도 작품을 얘기를 했었는데 기용도 작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용도 작품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줄거리 사상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적으로 느껴지는 맛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에 있어서 최고는 박상용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상적으로 접근한 것보다는 박상용 선생님의 문장이 주는 묘미, 맛 여기에 취해서 작품을 읽는 것이 더 박상용 작품의 문학에 접근하는 좋은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상적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쪽은 사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뭐 저는 결국은 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한하게 확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학 작품 한 문장 한 문장 문장 그런 것들이 주는 묘미에 우리가 심취한다면 박상용의 문학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임순원 선생님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순원 선생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이제 박상용 작품을 맛있게 드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상용상이라는 훌륭한 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4회까지 진행이 됐죠. 4회 수상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박상용상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박상용상 위원회에서 이제 매년 대분이 오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 주자 한 분만 보내자 뭐 그렇게 합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박상용상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함성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함성호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여기 4회가 아니라요. 3회 수상자까지 냈습니다. 3회 수상자를 냈고, 그래서 저는 박상용 선생님이 1년에 한 번 한국에 머무시는 시간이 한 달에서 뭐 길어야 2달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왜 집을 가지고 계시나 궁금했어요. 그냥 뭐 호텔에 계셔도 처음엔 호텔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호텔에 계셔도 되는데 왜 집을 갖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상용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집을 이제 처분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제하고 뭐 남는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남는 돈으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박상용 상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 박상용 상이라고 얘기하면 어디가에서 주최하는 박상용 상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박상용 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박상용상 회의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수상작에 대한 출판권도 없고 어떤 권리도 없고 그리고 뭐 특정하게 박상용상이라 그래서 소설 부분에 한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시, 소설, 희곡, 뭐 평론 두루 걸쳐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한 상금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우리가 기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 줬으면 좋겠는데 부분별로 그 중에 하나를 꼽아서 이제 주는 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권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는 이 상의 취지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좀 얻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마 응모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감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다. 그런데 수상을 하고 나셔서는 좀 난감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수상작이 어디에도 출판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붕 뜬 거 아닌가? 수상해놓고 붕 뜬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회 수상자를 냈는데요. 1회 수상자로서 이제 시가 뽑혔습니다. 장현이라는 시인이 뽑혔는데, 사실 저희도 좀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젊은 천재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회 수상자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 책이 다행히 그 원고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집으로 묶여서도 나왔고요. 나왔는데 그렇게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어요. 엄청난 인기를 부과했다면 박상용상 수상작이 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2회 수상자로서는 그 소설이 뽑혔습니다. 중편 소설이 뽑혔는데 최수하라는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문장이 너무 탄탄해서 사실은 그 주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그 탄탄한 문장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3회 수상자로는 안윤이라는 역시 소설. 이분은 소설이 굉장히 세련되고 여성인데 그 생각하는 깊이라기보다 생각하는 시간의 어떤 그런 폭이 느껴질 만큼 문장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정성 들여서 쓴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꼽았는데 첫 번째 그 수상자는 조촐하게 우리가 수상식을 했어요. 수상식을 했고 두 번째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수상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도 수상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상식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야외에서 지금 할까 이제 생각 중인데, 또 야외에서 할까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하게 되면 옥상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떼약볕에 옥상에서 좀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도 좀 죄스럽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함성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용상 공모 안내는 우리 회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페이지죠. 네. 6페이지 시소설 희곡 평론 논문까지 되어 있네요. 기성 신인 등 어떤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응모하실 수 있네요. 한 번쯤 응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우대해 주십니까? 그걸 해주실 분이 아닌 것 같네요. 우리 함성훈 선생님은. 어쨌든 아주 공정하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또 공정하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럴까요? 아니, 저는 응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응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경쟁에서 이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이 소식을 좀 기다렸습니다. 박상용 전집이 아주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현재 50권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단 57입니다. 57밖에 안 나왔는데 정말 대단한 작업을 하셨어요. 그걸 직접 가져와서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박상용 선생님 그 작품에 걸맞게 정말 이 전집도 작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박상용 전집을 펴내신 국수출판사의 대표 윤병무 사장님을 모시고 박상용 전집에 대해서 소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병무입니다. 동명스님께서 그 약장사를 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50질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책이 어제 그저께 나왔는데 50질 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말씀은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고요. 실제로 50질은 지금 저 책이 4권으로 분권이 돼 있고 케이스에 넣고 또 그 바깥에 골판지 박스로 이렇게 해서 그 두 겹으로 이렇게 그 책을 감싸고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케이스 작업이 좀 늦어져서 오늘 오후에 그 물류창고에 입고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행사 진행도 해야 되고 일부 이제 그 언론사 쪽으로도 홍보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제가 급하게 50질만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일찍 도착해서 동명스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이렇게 유머로 그 소개로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3주기 때 작년 오늘이죠. 그 길에 오는데 동명스님께서 좀 추모사를 좀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는 한참 그 박상용 전집을 제가 편집 중에 있었을 때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이면은 목표가 4주기까지는 책을 출간하는 것이 목표였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출간 경위 혹은 출간 보고를 드리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계획했던 대로 책이 나올 수 있어서 저 스스로도 뭐 만족스럽고 기쁘고 보람됩니다. 지금 제가 그 동명스님께서 회부에 미리 좀 그 출간 경위에 대해서 좀 원고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전집 그 마지막 거는 이제 앞에 두껍게해서 그 분량을 저렇게 맞추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저는 7조론을 한 권으로 묶고 싶었어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은 4권으로 분권이 되어 있죠. 그래서 7조론을 한 권으로 묶다 보니까 책 두께의 그 비율을 좀 맞추느라고 일단 중단편을 빼보고 그 다음에 저는 장편을 따로 한번 묶고 중단편 3문 이렇게 묶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분량이 그 장편 쪽이 좀 더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편집 과정에서 중단편 두께가 1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편 두께가 장편 페이지가 1340페이지 되고 실조론 페이지 그 분량이 한 1556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열책 기존에 나와 있는 열책 13권을 그렇게 묶었고요. 아시겠지만 일부 특히 실조어론의 경우에는 주석의 분량이 상당합니다. 특히 실조어론 4권 마지막 권은 거의 작품의 한 2할 이상이 주석에 해당될 정도로 주석이 많고 해서 그 동명스님 말씀으로는 그 전에 그 7조론을 볼 때 주석을 따로 도려내고 그거를 따로 이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책을 임의로 분권을 해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책을 좀 꼼꼼히 보려면은 그렇게 책을 그 분권을 해서 그러니까 주석 따로 읽고 본문 따로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죠. 왜냐하면 읽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하는 게 번거롭고 해서 실제로 그런 독서 활동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분권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권에는 주석이 포함이 되고 거기에 박상수 선생님이 서문 후기, 근데 모든 책에 다 쓰시지는 않았고요. 어떤 책에는 서문을 쓰고 어떤 책에는 후기를 쓰셨는데 그거는 작품하고 좀 별개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책에 별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김진수 평론가가 그 해설을 썼고 함성호 시인이 발문을 썼고 거기에 제가 이 편집 구성과 뭐 이런 전체 기획 자체를 박상상 운영회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정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회의에서 편집 후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박상수 전집의 경우에는 한국문학사 꼭 남을 책이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자료적 가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편집 후기를 썼습니다. 좀 썼는데 쓰다 보니까 얘가 길어져 갖고 처음엔 한 원고지 20매 정도 쓰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꾸 할 말이 많아져서 쓰다 보니까 한 40매 정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법회보에 제가 출판 경위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그 내용이 한 20매 정도 되는데 편집 후기의 내용들을 조금 제가 좀 축약하고 뭐 필요한 경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간추려서 20매 정도로 썼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략적인 출판 경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간단하게 외우지는 못해서 이걸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2년 전 기일에 2주기 때 저녁에 사모님을 뵀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모님께서 전집 출판 제안을 저희가 하셨고 그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제가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저도 이제 책을 한 20년 넘게 책을 만들어 온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활판 인쇄로 인쇄를 했는데, 활판 인쇄했던 책들이 실제로 제가 93년 4월부터 제가 첫 출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즈음에 막 전자출판이 도래되어 갖고 편집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편집 제작 환경이. 그 이전까지는 활판 인쇄를 하고 식자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쇄하신 식자공들이 직접 활판을 뽑아서 인쇄에 걸어서 그렇게 했는데 92년 후반, 93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조판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서 박상수 선생님 작품 중에서 열명길 그리고 죽음의 한 연구도 활판 인쇄였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는 1번부터 3번까지가 활판 인쇄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1번부터 실적으로는 4권은 전자조판으로 됐고, 그 다음에 죽음의 한 연구가 97년도에 문학가지성 소설 명작선으로 재출간되면서 전자조판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저는 열명길하고 실적으로는 1, 2, 3권만 활판이니까 그것만 다시 타이핑을 하던가 이제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 머릿속의 계산이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출판 환경이 바뀌거든요.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0년 정도가 더 본격적인 상황인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전까지 이제 전자조판이 쿼크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북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조판을 했었어요. 근데 한 2010년 그 즈음부터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어도비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이 그 북 디자인을 전부 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책들은 다 인디자인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93년 이후에부터 2010년까지 주로 그 프로그램 썼던 그 폭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각 출판사에서 폭 프로그램으로 작업했던 책들을 그 파일들을 잘 보관을 안 하고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가 되는 바람에, 제가 그 문학가지성사하고 문학동네로 연락을 해서 나머지 책들도 좀 디지털 파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텍스트 파일로 전환해서 저는 작업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그 가지고 적은 제가 써놓은 게 보니까 칠조론사, 아겔다마, 평심, 그 다음에 삼위열매를 매단 나무는 뿌리로 꿈을 꾼다, 산해기, 이 책들마저 디지털 파일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책들도 활판 인쇄된 책들과 똑같이 전부 원고를 다시 재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처음에 심호흡을 하고 10명기를 첫 페이지를 열어서 그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어요. 2시간 치니까 손목이 아파갖고, 근데 2시간 치는데 4페이지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즘 문서 추출 OCR이라고 하는데요. 문서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데, 혹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서 추출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알집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해본 경험으로는 구글 문서 추출이 제일 좋아요.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지메일 하면은, 지메일을 쓰면은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연동해서 쓸 수 있잖아요. 드라이브 가면은 문서 추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구글 게 그래도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 90%?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로마자인 경우는 거의 100%, 99% 되고, 한글 한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 90% 정도는 읽어내더라고요. 오류가 한 10%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오류가 물론 20% 되는 것보다 10%가 더 그 오류를 잡아내는 일하기는 더 편하지만, 그래도 오류 10%는 일일이 다 원책과 대조해서 이제 바로 잡는 일이었는데, 그게 꼬박 11개월 걸렸어요. 2번 대조했고, 그거는 제 집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이게 도저히 이렇게 오늘 아마 도와주지 않았으면 5주기에나 아마 전집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애를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석이 꽤 많고, 다른 주석들은 괜찮은데 유난히 7조론, 특히 4번, 뭐 2번 이쪽의 주석들의 편집 오류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박선우 선생님이 이를테면 같은 번호를 주석을 여러 개를 설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를테면은 주석 5번이 한 뭐 5개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왜냐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은 다시 주석 5번이 한 5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심지어 그 7조론 4권에 가면은 주석 속에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 9가 있고 주석 11로 점프하는데, 그럼 주석 10은 어딨지? 여러분, 주석 11번을 읽다 보면은 주석 11에 주석 10번을 넣어놨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등등해서 상당히 주석에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주석인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오류도 많고, 오류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그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였는데 마침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모님한테 많이 그래도 사모님이 제일 꼼꼼하게 보셨고 실제로 박상준 선생님이 6필 원고지에 쓰신 거를 사모님이 다 타이핑을 하셔서 저 출판사에 넘기셨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제일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사모님 건강 좀 안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 자리에 오신 저 김서현 씨께 그 부탁을 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김서현 씨가 아니었으면은 이것도 꽤 오히려 뭐 한 몇 달 늦어졌지 않았을까, 아니면 몇 달을 제가 더 다른 일을 못하고 그 일에 더 매달려 할 정도로 그런 그 수고스러운 일이고 이제 수고와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다행히 제가 알기로 김서연 씨가 실조론을 아주 꼼꼼하게 정독을 하고 여러 번 읽고 해서 뭐 거의 필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읽으신 분이라 아마 제가 사모님과 김서연 씨가 아마 실조로는 제일 정독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분이고 그분이 다 바로 잡아 주셔서 지금 나온 박상준 전집이 정말 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어요. 김서연 씨 오셨는데 좀 박수로 좀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은 박연주 씨라는 디자이너가 덕 디자이너가 했고요. 이분은 저랑 5년 전에 문학가지 성사에서 만든 셰익스피어 전집 그 책도 22,000매, 박상준 선생님 이 전집은 25,000매가 넘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집 전담 무슨 편집자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때 셰익스피어 전집을 박연주 씨라는 디자이너가 했고 박연주 씨가 타이포그래피 쪽으로는 꽤 유명한 독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전집 셰익스피어 전집은 한 권으로 냈었거든요. 북배판으로. 그거는 1808페이지로 냈었는데 그때 그 해에 그 전집을 내고 그 해에 한국 타이포그래피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리고 특히 박상준 선생님의 이 작품을 미야말로 저는 타이포그래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은 저기 이제 재단에 모셔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에 정확하게 5.8매 정도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책들이 요즘 나오는 책들이 3회 들어가면은 굉장히 빡빡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그래서 요즘의 편집 환경에서는 3.8매, 3.5매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 5.8매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많이 복잡해 보이지 않고 가독성 있게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표지나 케이스는 박상준 선생님의 작품을 나름대로 그건 인포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정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근데 박상준 선생님의 그런 작품의 그거를 그냥 계량적으로 따져서, 원고량으로 따져서, 분량을 책 표지에 나름대로 지형도를 그린 거예요. 그런 의도로 디자인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박상준 선생님 작품 보다 보면 없는 글자도 많이 직접 만들어 넣잖아요. 이를테면은 꽝 해놓고 꽝이라는 거에 소리음자를 부수로 삼고 넓을광자를 합체해갖고 꽝이라는 글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선생님 나름대로 좀 지적인 말놀이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자는 없으니까 결국은 글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박윤주 씨가 집자해서
그 글자를 만들어 갖고 서체인 없으니까 글자를 만들어서 다 심어 넣었습니다. 어쨌든 뭐 박윤일 씨가 여기 없지만 제가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뭐 제가 이거 원고 안 읽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할 얘기들이 많아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병무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잠시 출판학 강의를 좀 들으셨습니다. 출판의 역사에서 좀 아시게 됐죠? 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상윤 선생님 작품을 읽어보신 분, 저도 박상윤 선생님 책을 편집을 제가 문학동네에 있을 때 뭐 그렇게 길게 있지는 않았는데 문학동네에 있을 때는 거의 박상윤 선생님 작품을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박상윤 선생님 원고 읽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원고지에 써오시는데 그 글씨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편집부에서는 저 혼자만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걸 타이핑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제가 물론 제가 타이핑을 직접 하진 않았는데 대조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한 작업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윤병무 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판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신다는 강의를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자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최창근 선생님께 마임에 대해서 마임은 아예 2부로 넘길까요? 예, 우리 최창근 선생님께서 마임을 기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최창근 선생님, 우리 일어나서 그냥 인사만 해주시죠. 2부에 다시 아예 2부 사회는 우리 최창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2부에 마임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성호 선생님, 이제 이미 인사를 하셨지만 함성호 선생님이 오셨고요. 네, 윤병무 선생님. 그리고 황광록 시인 음악 감독이시고요. 박정석 선생님. 그 다음에 여혜경 선생님이신가요? 여혜경 선생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 선생님은 문경희 선생님이시든가? 예. 네네, 연극에 여러 번 출연하셨죠. 네네, 문경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문경희 선생님도 후원금까지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공연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를 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예 저쪽 구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화면을 조정해 주시고 동분서주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종무서의 해명보살님.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보살님, 우리 봉사해 주시는 보살님은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능시현. 네, 죄송합니다. 계속 그게 희자로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능시현 보살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 길어지고 있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명 선생님 와 계시고요. 배우 박시영, 네, 박시영 선생님 오늘 가운데 자가 시자인 분이 많으시네요 오늘. 박시영 선생님, 우리 최창근 선생님이시고요. 유영재 선생님 오셨고요. 네, 여혜경 선생님. 작년에는 못 오셨는데 재작년에 오셨었죠. 네, 여혜경 선생님. 우리 박상용 선생님 작품을 많이 읽으신 분이시고요. 앞으로 뭔가 우리 박상용상 응모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병무 사장님께서 고마움을 표시하셨던 김서연 선생님. 김서연 선생님은 예배동 문학관에서 박상용 선생님 책
책과 관련된 그리고 박상용 선생님 유품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순월 선생님 오셨고요. 그 옆에 가만히 있어보죠. 네? 김진석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살짝 오셨어요, 이렇게. 그럼 김진석 선생님 오실 거면 우리가 인사 말씀을 한번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김진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진석 선생님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세월의 무게를 머리에 얹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진석 선생님이 우리 유용주 선생님과 더불어 가장 선배이신 것 같은데, 제일 젊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김진석 선생님께 5주기니까 김진석 선생님께서 박상용 선생님의 문학세계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분은 김태영 시인입니다. 김태영 선생님. 김태영 선생님은 출판사 청색종이가 카페이기도 한가요? 북카페? 북카페는 아닌가요? 서점이기도 하죠. 예, 서점이자 출판사인 청색종이 영등포 물레동에 있다고 어디 기사에 나온 것 같아요. 영등포 물레동에 있습니다. 예, 그곳이 지금 물레동에서 지금 명소가 되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명소가 됐으니까 한 번씩 가셔서 청색종이가 어떤 곳이고 청색종이는 어떤 책을 만드는지 한번 구경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촬영하시는 우리 이인성 선생님, 그리고 저 밖에는 우리 마인미스트, 사실은 많이 늦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늦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인미스트 이정훈 선생님과 양미숙 선생님, 또 2부에서 우리가 또 박수를 마음껏 보내드려야 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따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략 시식을 하기 전에 행사는 대략 마쳤고요. 이어서 시식을 봉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주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2주기 때 했던 공연이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2주기 때 했던 공연, 춤 공연을 다시 한번 할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마임으로 나오는 작품이 3부작 중에 2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하나는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좀 미리 부탁을 드려야 이게 원활한 것 같아요. 미리 박정석 선생님께 내년에는 그 작품을 연극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짠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미리 꼭 그 작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박정석 선생님께서 한번 뭔가 작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춤 작품과 함께 그렇게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5주기에는 좀 더 이번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재미있게 꾸려봤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시식을 봉행하고요. 추모시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식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다시 한번 박상용 선생님께 아까 좀 늦으셔서 잔을 못 따르시는 분들은 잔을 한번 따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헌화를 하시고 꽃이 여기 불단 앞에 있으니까요. 꽃을 가지고 가셔서 헌화를 하시고 잔 한번 따르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씩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연불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굵은 글씨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네, 다 함께 해주시고요. 이 나무아미 탑으로 뭐 같이 좀 큰 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은 뭐 어떻게 보면 박상용 선생님께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상용 선생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영가들에게도 공양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무아미 타불 이 6자만큼은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원함론이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어느 때나 다른 생각 없어지다. 아미타 무천임만 홀로 따르고 마음에는 옥호 광이 항상 머물며 악생각 금색상이 빛나디다. 제가 일심염주 잡고 먹게 관나니 온세계 어디 메고 걸림없어라. 방울통곡고마다 부처님빈 이와 같이 극락세계 구하옵니다. 나무서방대교정 모양수열의 라무아미타불 라무아미타불 라무아미타 라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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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무아미타 라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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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무아미타 라무아미타불 라무아미타 라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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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무아미타 라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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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 만월 같은 아미타불 라무아미타불 금빛 몸과 우포 광명 나무아미타 오로공을 비추나니 나무아미타불 누구든지 일념으로 나무아미타 아미타불 연물하면 나무아미타불 무량공덕 순식간내 나무아미타 뚜렷하게 이루리라 나무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이 나무아미타불 어딘매에 계시는가 나무아미타 마음 깊이 새겨두고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잊지 마라 나무아미타 생각하고 생각하여 나무아미타불 무념처에 이른다면 나무아미타 이내 몸이 어느 때나 나무아미타불 금색 광명 빛을 내리 원함눈이 시방법계 나무아미타불 한량없는 모든 중생 나무아미타 아미타불 원력받아 나무아미타불 모두 함께 들어가서 나무아미타 미래제가 당하도록 나무아미타불 모든 중생 제도하고 나무아미타 너도 나도 모두 함께 나무아미타불 무상불도 이르이라 나무아미타 라무서방종토 극락세계 36만을 흑인시백만 6,500 용농모대자 대비합니다. 라무서방종토 극락세계 불신장광상호무변 금색광명 견조법계 이파론 무탈중생 불가설근강 전불가설랑하사 불찰미진수 도마주기 무한국수 360만억 16만 9,500
자대비 아투루삼 생요래 미담 나무 문수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세지보살 나무 건강장 나무 제장예 보살 나무 미륵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일체청정 대중보살 마가 제방삼세 아미타불 수승하시여 그 품년대제도하는 위덕 크시네에 아직은 귀하여 참미하오 모든 복동 모든 선행 회양합니다 원암눈이 연불행자 극락에 나서 다께저 중생제 두하여니 이내 목숨 당할 때에 장애 사라져 아미타불 신견하고 극락의 날이 이제 연바하이 공덕 일체의 중생들의 공덕 여가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옵고 양수 불국토를 이루옵니다. 네, 이어서 추모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추모주에 제가 추모시를 쓰진 않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미리 부탁을 못 드렸어요. 내년에는 미리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5주기 굉장히 중요한 행사니까 그러니까 저와 더불어서 박상용 선생님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분 누군지 아시죠? 함성호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박상용 선생님 추모시를 이제 제가 썼습니다. 아마 박상용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늘 추모제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이제 추모 공연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고국을 더 사랑하기 위해 일찌감치 고국을 떠난 사람, 죽음의 세계를 알기 위해 시체 닦는 일을 자청해서 한 사람, 모국어를 쓰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서 오히려 모국어의 달인이 된 사람, 조국이 너무도 그리웠지만 30년 동안 조국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 서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그의 본업은 오직 글을 쓰는 것. 한번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해도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 서재를 무문관으로 만들어 놓고 글을 쓴 사람. 아내가 없으면 은행도 못 가는 사람. 그래서 죽기 전까지 아내가 없어 본 적이 없는 사람. 글 쓰는 것밖에 모르지만 세상 일을 모두 아는 사람. 30년 만에 고국을 찾으며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자신의 짐보다 많이 가져온 사람. 30년 동안 고향을 찾지 않을 정도로 독하지만 30년 동안 고향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 고국의 사람들이 그리울 때마다 그 그리움을 글로 새긴 사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소설이라는 틀이 갑갑한 사람. 그리하여 잡설이라는 틀 아닌 틀을 만든 사람. 소설가로 등단했지만 스스로를 소설가가 아니라 패관이라고 부르는 사람. 혹은 잡설꾼이라고 부르는 사람. 소설하기에 잡스러움, 잡설하기에 잡스러움을 허허 웃으며
잡스러움이 너무 즐겁고 눈물겨운 사람, 책 한 권을 부탁하면 10권의 책을 구해주는 사람, 절대로 밥값을 못 내게 하는 사람, 신세 지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고 베풀기는 좋아하는 술보다도 더 즐기는 사람, 구배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한없이 흐뭇해하는 사람, 구배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지만 절대로 먼저 취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반말하지 않는 사람, 상대를 항상 극존칭으로 대우하는 사람, 500편의 시를 쓴 다음에야 한 편의 소설을 쓴 사람, 한 문장에 가장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 사람, 첫 문장이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을 쓴 사람, 평생 글이라는 무기를 개발하여 무지라는 악마를 물리치려 했던 사람, 세상의 온갖 사상의 도를 녹여서 순금의 구원론을 펼치고자 한 사람, 이 우주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누었다가 말무로 통합한 사람, 만매의 소설을 쓰고도 한 편의 소설도 쓰지 않았다고 한 사람, 수십 편의 글을 쓰고도 딱 한 편만 썼다고 한 사람, 나의 죽음을 축하해달라고 전했지만 그 메시지가 보름 만에야 도착한 사람, 그가 죽은 후 매년 축하객이 몇십 명 모이는 사람, 아름다움으로써 아름다웠으며 참으로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사람,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노래 한 곡으로 오늘 추모제는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쉬면 될까요? 15분 쉴까요? 10분이면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노래를 마치고 나서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잠깐 밖에서 이제 바람 쐬시고 다시 오시면은 이어서 마임 공연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빛으로 돌아오셔서 아마 이 노래를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독창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능시현 보살님, 금강교사는 이 노래를 잘 안 부르는가 봅니다. 네, 우리 불교계의 유명한 추모곡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추모제는 이 마지막 이 한 노래로도 전체가 압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박상중 선생님에게도 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가님들, 우리 박상중 선생님의 이름으로 박상중 선생님께서 베푸시는 이 시식에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의 나라 아미타 극락세계 연꽃 봉우리 태어나소서. 부처님 뵙고 금법계 지어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단의 박상윤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 합장 조도하시고요. 상단의 부처님께도 예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중들 상관에 인사합니다. 마반야 바라밀.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상용 선생님 원적 4주기 추모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부 마임 공연은 1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근념하셨습니다.